자,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미 봤던 지문들입니다. 과도하게 중한 이학벌 약정은 무효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환할 행위도 무효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해서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통상 용인할 수준의 대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문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척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미 한 번씩 이상, 1회 이상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5번도 잘 나왔죠. 과거에는 강제집행면허를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또한 뭐죠?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103조일 것 같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74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8번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소송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소송 행위를 전제로 이런 표현을 집어넣고 답으로 하는 경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낯설잖아요. 그럼 넘어가세요. 자,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도 아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로 본다. 따라서 본인의 선악 아냐 모르냐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3번 강박으로, 원칙적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데 그 강박의 정도가 심해서 이걸 이제 절대적 강박이라 합니다. 어떤 표현이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무효다.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강박의 정도가 심해서 즉 어느 정도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 경우에는 무효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조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사기당한 사람이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취소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49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무권 대리네요. 무권 대리인 을이에요. 항상 무권 대리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본인, 상대방. 이 사람이 등기를 했어요. 그 후 을이 상속, 무권 대리 표현에서 상속 표현하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는지 아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단독 상속했는지를 살펴봤는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항상 기억하면 뭔다? 신의칙상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문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게 출제되는 경우에 출제는 대부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출제 지문은 그거와 관련이 없어요.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단독 상속했다 이 표현만 났지 그 이후로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뭐 추인을 했냐 아니면 추인을 거절했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전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먼저 1번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죠.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 자, 무권 대리 행위예요. 매매 계약이 그래서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면 물권 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이 등기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어요. 그리고 아직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좀 정확한 지문은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또 나오진 않은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런데 지금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지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 을이 제약 능력자가 아니라면 뭘 요구할 수 있죠? 병은 일정한 경우 즉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은 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했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병은 을을 상대로. 그런데 을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계약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의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려면 정확하게 병이 선이 무과실이고 무권대리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고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그래서 병이 을에게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명확히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거 다 생략해놓고 그런 과정들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지문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 전제에서 이 지문이 맞는 겁니다.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사람은 실체 권리에 부합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자예요. 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등기 말소는 소유자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체관계 부합에 맞으면 등기가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 사람 소유자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비록 무권 대리 을이 갑의 지위를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다 하더라도 소유자 지위를 상속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실체상 권리관계 부합해서 유효하다. 즉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아니죠. 소유자는 자기의 물건을 사용, 취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5번,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제3자에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해주게 되면 소유자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하려면 을이 소유자였는데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청이 소유자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대로 나올 수는 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체 권리에 부합한다, 유효하다. 요게 출발점이 돼서 3, 4, 5번을 푸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이 출발점은 지문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 전제로 해서 135조의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누구에게? 무권 대리에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독적 무효 상태인 무권 대리인가 상속으로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출발합니다. 병존한다. 무권 대리 지위와 본인의 상속 지위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그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 정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제가 생략하고 51번 보겠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지조건부예요. 그 무슨 얘기죠? 법률의 효력이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불성취예요. 그럼 효력이 무효인 겁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 개념이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조건이 성취돼서 정지조건 권리는 뭐냐면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그때 가서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권리 행사가 아직 불가능해요.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다. 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나왔네요. 근데 이후로 25회 이후로 이런 지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 외에 처분할 수 있다. 요게 나오죠.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언제부터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그 조건이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에서 약정에 의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칙은 그때부터 조건 성취 때부터. 자, 소유권 유보 약정. 소유권 유보 약정이면 이게 동산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동산 소유권 약정인 경우에는 정지조건부
기억나시죠? 조건이 뭐다? 매매 대금의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동산 소유권부 약정. 정확한 표현은 동산이라 써줘야 돼요. 자, 52번. 자, 5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무상이 지상권인데 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번 지성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256조 단서죠. 단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중요한 지문이죠. 몇 번 나왔습니다. 9번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선정하기 경우 이게 뭐죠? 담보지상권이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요게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53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걸 봅니다. 왜냐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내야만이 서류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력이 생기는 겁니다. 절차에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잘 기억하게 대리권 추정이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건 등기 명의는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 추정력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유치권은 점유죠. 근데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 소멸해요. 따라서 점유는 유치권 발생의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죠. 비교를 하게 되면. 자,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가등기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고 단지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지문입니다. 54번.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인데 보겠습니다.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B의 X토지를 그러면 B의 X토지, X인데 X토지를 매수 매매계약 1992년 2월 2일부터요. 22. 잘 써볼게요. 1992년 2월 2일부터 매매예요. 매매. A는 매수하여.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점유자예요. 매수인 누구예요? A. 그 다음 매도인. 이 사람은 소유자. 소유자가 B예요.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2014년까지 점유를 하고 있대요. 점유. 누가? 매수인 A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중.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문제가 나오면 20년이 넘었다 싶으면 20년이 된 시점을 먼저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년이면 2012년 2월 2일을 기준하십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월 10월 소멸한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채권이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수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그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이. 그 얘기를 묻는 거고요.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아니다. 점유였죠. A는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규정있죠?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를 증명해요. 따라서 점유자가 개시한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타주점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3번 C가 2010년 C가 X토지를 비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2010년 9월 9일인데 2010년 9월 9일이 어디예요? 이때요. 그 의미가 뭐죠? 이 지문 자체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 시점에 C예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돼요. 그럼 뭘 기억하죠?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소유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소유자가 변동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자라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누구 상대로? C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C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구분한 게 뭐죠?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이 아니라 이후인 경우에는 이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죠.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시점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매수인 A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A가 언제 2013년 3월 3일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항상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이냐 후냐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후에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제가 얘기를 한 거네요. 방금 이게 D네요.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아니라 이거네요.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거는 매도인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 건데 지금 매수인 측에서 발생한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 이후에 매수인이 이 시점에 점유를 매도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했고 그 다음 점유를 누구한테? C에게 준 거예요. C에게. 그럼 점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 경우에 D네요. D로 점유자가 바뀐 겁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원래 애초에 출제 지문은 이게 답이었어요. 하지만 오답 처리해서 전체 다침을 맞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볼 겁니다. 그럼 이 쟁점이 뭐냐면 포인트는 여기에요. D가 매도인 B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D가 매도인을 빌 상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런 문제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죠. 완성 시점에 점유자는 누구였어요? A였어요. 그리고 A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B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점유취득 상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현 점유자 D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A를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어려운 내용인데 잘 보세요. 이 시점에는 A, 점유자인 A가 B를 상대로 해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뭘 했어요? D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점유를 넘겼어요. 근데 이 매매를 했다고 해서, 즉 A와 D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A가 B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한다? 안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점유를 이전했다고 해서 과거에 2012년도에 2월 2일 날 A가 B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A가 B를 상대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배웠잖아요. A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A가 D에게 지금 매매라고 점유를 했다고 해서 A가 B에 대해서 가졌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기억 안 납니까? A는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누구의 동의 없이? 소유자인 B 동의 없이. 반면에 매매 계약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양도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점유 자체로 당연히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D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직접 행사할 수 없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리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D는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대신에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고 대리 행사하는 겁니다. 원래 대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얘기했잖아요. A에 B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그게 하나 방법인데,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자, 채권 양도를 이유로 해서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채권 양도를 하고 통지를 했으면 직접 가능해요. 뭐라고 썼어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D가 점유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배웠죠? 점유의 병합. 종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 점유를 넘겨봤으니까. 이 점유를 내가 넘겨봤으면 A가 점유로 인해서 얻게 된 효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넘어온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해요. 근데 제 답을 말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유 이전이 있으면 점유라는 그 사실과 점유의 하자만이 넘어오는 거지,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 취득 시의 완성 효과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쟁점이 있었어요. 어떤 쟁점이냐면, 현 점유자가 직접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는 여부, 요거와 관련해서 쟁점이 뭐냐면, 점유자로부터, 즉 A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취득 시효 효과를, D가 나는 A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서, 근데 A는 이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 돼서 B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따라서 나는 점유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A의 권리를,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체가 D예요. D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이게 뭐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따라서 D는 A의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 얘기를 물은 겁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는 이유로가 바로 요걸 묻는 거예요. 출제자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걸 염두에 뒀는데 시효 완성을 해서 직접은 못하지만 이건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참 어려운 내용인데 또 하나 게 뭐냐면, 자, 또 하나 낼게요.
다음이 뭐가 있냐면, 자, 볼게요. 좀 시간이 조금만 더 해오겠습니다. 92년 2월 2일 했고, 완성은 2012년이에요. 2월 2일. 이때 누가? A예요. 점유자가. 그러다가 완성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2013년도에 3월 3일 날 D가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D의 입장에서 이 사람도 점유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있죠? 점유의 분리병합. D는 자신의 점유화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점유자의 점유화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자, 자기의 점유는 언제부터 됐죠? 2013년이고, 지금 현재가 2014년이에요. 근데 1년밖에 안 됐어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D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 것도 할 수 있어요. A 점유도. 그런데 자, A 점유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딱 객관적인 팩트에 따라요. 이때 했으면 이때부터 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병합, 지금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기존 점유자인 A 점유도 합산하게 되면 시작은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준비주에서. 그러면 기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넘었는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발생은 항상 언제 기존? 20년이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92년이 2월 1일 기산점은 바뀔 수 없거든요. 원칙이. 이때 시작하면 이때가 이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잖아요. 병합해서 주장을 하는데 완성된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근데 점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그럼 D의 입장에서는 병합을 주장하더라도 못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항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기산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때 시작한 거면 이때 해야지 자기가 임의로 내가 이때까지 쭉 갖고 있으니까 다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후에 소유자 변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이냐 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잖아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변경되면 그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람 상대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산점을 마음을 선택 못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취득시효 기간 내내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기간 내내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시작은 이때이지만 자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으면 점유자가 시작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산해서 정한다는 겁니다. 딱 이 시점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는 시점을 기산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도 자 소유자가 변동이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D가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이제 병합을 해서 A의 점유까지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A의 점유를 이때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다? 2014년 기준에서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요때부터 이제 점유를 기산을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20년 된 시점에 D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D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로 이루어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 판례를 염두에 두지. 이런 판례도 있는데 이런 판례에 의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출제자는 요 판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된 겁니다. 이의신청을 했고 요 판례 때문에 역산해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과거는 이게 되게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나오질 않아요. 조만간 또 나올 만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할 이제 매매 계약에 있을 때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매수인이 점점 매매 처분했어요. 그 경우에도 비록 점유를 넘겨줬지만 처분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이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 이후에 그 사람이 이 사안처럼 D에게 점유를 넘겨주면 매매 계약과 달리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이제 실무상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익 쪽으로 관심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한 경우, 자,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 할까요? 자, 취득은 2012년 이미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E가 X토지에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가등기에 실제법상 효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E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3자인 E가 취득하게 돼. 지금 뭐만 했다?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에 본등기를 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가 목적물에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점유자는 더 이상 이제 소유권 취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직 가등기를 했지 본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